믿기 힘든 사실이지만 120광년 떨어진 사자자리 깊은 곳에서 우리가 생명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상식이 뒤바뀌고 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포착한 데이터는 단순한 관측 결과가 아니었어요.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대한 발견의 시작이었죠. 과학자들은 90.7%의 확신을 가지고 선언했습니다. 지구보다 더 살기 좋은 생명체로 가득한 행성을 발견했다고 말이에요. 이제 이 놀라운 발견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운명적인 발견은 12월의 평범한 화요일 오전에 시작되었어요. 케임브리지 대학의 니쿠 마두산 박사가 컴퓨터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을 때였죠.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120광년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거리를 여행해온 빛의 스펙트럼 데이터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그의 손을 떨게 만들었어요. 외계 행성 K218b의 대기를 통과한 별빛에서 발견된 것은 존재해서는 안 될 화학적 신호였습니다. 바로 디메틸 설파이드라는 분자였죠. 이 분자가 왜 그토록 중요한가요? 지구상에서 이 화학 물질은 오직 살아있는 생명체에 의해서만 만들어지거든요. 단순한 흔적 정도가 아니었어요. 실수일 가능성이 1000분의 3 미만일 정도로 강력하고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마두산 박사와 그의 연구팀이 발견한 것은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바로 그것이었어요. 태양계 너머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 말입니다. K218b라는 이름으로 명명된 이 행성은 적색 외성 주위의 골디락스 존에서 공전하고 있었습니다. 골디락스 존이란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완벽한 거리를 의미하죠. 하지만 이 세계는 우리 태양계의 그 어떤 행성과도 근본적으로 달랐어요. 행성의 크기부터 놀라웠습니다. 지구보다 질량은 8.6배, 반지름은 2.6배나 더 컸죠. 하지만 크기만 특별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행성은 수소가 풍부한 두터운 대기에 완전히 감싸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기 구조는 완벽한 온실 효과를 만들어내어 행성 표면 전체에 걸쳐 거대한 바다들이 액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온도 측정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정확히 섭씨 49도, 화씨로는 120도였죠. 이는 생명체가 번성하기에 충분히 따뜻하면서도 물이 완전히 증발해버릴 정도로 뜨겁지는 않은 완벽한 온도였어요. 연구팀은 JWST의 놀라운 감도를 활용해 수개월에 걸쳐 이 행성을 집중적으로 관찰했습니다. 행성이 모항성 앞을 지날 때마다 그 대기를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었죠. 매번 통과할 때마다 새로운 비밀들이 하나씩 밝혀졌어요. 처음에는 수증기가 감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메탄과 이산화탄소가 발견되었죠. 하지만 진정한 게임 체인저는 디메틸 설파이드의 발견이었어요. 이 분자는 생물학적 과정과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외계 대기에서 이를 발견하는 것은 마치 생명체가 자신의 존재를 광고하는 네온 사인을 발견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발견의 의미가 마두산 박사에게 물리적 충격처럼 다가왔을 때 그는 깨달았어요. 만약 이 발견이 확인된다면 인류의 우주적 고독은 영원히 끝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는 더 이상 우주에서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확률 계산 결과는 천문학계를 뒤흔들었어요. 신호가 노이즈나 오염이 아닌 실제 생물학적 활동의 증거라는 확신도는 99.7%였습니다. 천문학에서는 확실성이 매우 드물고 발견들이 종종 번복되곤 하는데 이 정도의 확신도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K218b는 단순한 외계 행성이 아니었어요. 그 독특한 특성들로 인해 지구보다도
생명체가 살기에 더 적합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수소로 이루어진 두터운 대기는 거대한 담요처럼 작용하여 열을 효과적으로 가두고 행성 표면 전체에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했어요. 지구의 얇은 질소 대기와는 대조적으로 K218b의 두터운 수소 대기층은 훨씬 더 넓은 온도와 압력 범위에서 액체물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생명체에게 훨씬 더 관대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한다는 의미였죠. K200산 8을 공전하는 적색 외성도 특별했어요. 우리 태양보다 작고 차가우면서도 훨씬 더 안정적이었거든요. 우리 태양은 언젠가 적색 거성으로 팽창하여 지구의 모든 생명을 소멸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적색 외성들은 수조 년 동안 꾸준히 연소하면서 수천억 년에 걸쳐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엄청났습니다. K218b에서 진화한 모든 생명체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복잡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사실상 무제한의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는 점이었죠. 과학자들은 한때 지구의 쌍둥이 행성을 찾아야 한다고 믿었어요. 즉, 액체물이 존재할 수 있는 적절한 거리에서 태양과 유사한 별을 공전하는 암석 행성을 말이죠. 하지만 K218b는 그런 가정들을 완전히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 세계는 우리가 전혀 고려하지 못했던 너무나 이질적인 환경에서도 생명이 탄생하고 번성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어요. 이 행성은 슈퍼지구라는 범주에 속했는데 이는 우리 행성보다는 크지만 해왕성보다는 작은 세계들을 의미합니다. 최근까지 천문학자들은 이런 행성들을 생명체가 거주하기에 부적합한 가스 덩어리로 여겨왔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가 살기에는 너무 거대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K218b는 과학자들로 하여금 거주 가능한 세계가 어떤 모습일지 완전히 새롭게 상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질량으로 인해 표면 중력은 지구보다 거의 3배나 강했어요. 지구에서 68kg인 사람이 K218b에서는 180kg이 넘을 것이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 강한 중력이 실제로는 생명체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강력한 중력은 대기를 단단히 붙잡아 두어 수십억 년 전 화성이 대기를 잃어버린 것처럼 우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했어요. 대기 자체도 우리가 거주 가능한 세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상식에 도전했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와 질소 대신 K218b의 대기는 수소와 헬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지구에서 수소는 미량 기체로 대기 중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양만 존재합니다. 하지만 K218b에서는 대기의 대부분이 수소로 구성되어 있어 완전히 다른 세계를 만들어냈어요. 이런 수소 대기는 과학자들이 폭주 온실 효과라고 부르는 현상을 일으킬 법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금성처럼 행성을 구워버리는 대신 수소는 완벽한 단열재 역할을 하여 행성 표면 전체에 안정적인 온도를 유지시켰어요. 두터운 대기는 열을 매우 효율적으로 재분배하기 때문에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 행성의 밤쪽에서도 액체물이 존재할 만큼 충분히 따뜻했습니다. JWST가 감지한 화학적 특성들은 생명체가 출현했을 뿐만 아니라 번성하고 있는 세계의 모습을 그려주었어요. 디메틸 설파이드와 함께 대기에는 메탄, 이산화탄소,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활발한 생물학적 과정을 시사하는 분자 칵테일이었습니다. 지구에서는 박테리아부터 복잡한 생명체까지 모든 것이 이와 동일한 가스들을 생성하여 우주에서도 감지할 수 있는 행성적 신진대사를 만들어내요. 하지만 아마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K218b의 대기에서 빠져있는 것이었을 겁니다. 행성이 생명 없는 가스 행성이었다면 가장 풍부했을 분자인 암모니아가 부족하다는 사실은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
대기에서 암모니아가 적극적으로 제거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공했어요. 생명체는 이 세상에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기화학을 적극적으로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인류가 만든 가장 강력한 우주 관측소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제작된 어떤 기계보다도 우주의 더 깊은 곳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 기계였어요. 지구로부터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엘이라 불리는 중력 평형점에 떠 있는 웹은 영원한 어둠 속에 존재합니다. 거대한 태양 차폐막이 우리 별에서 오는 열과 빛을 차단하여 관측 장비를 명왕성 표면보다도 더 차갑게 유지해요. 망원경의 주경은 지름이 6.5m로 허블의 주경보다 약 3배 더 넓습니다. 하지만 크기만으로는 웹의 혁신적인 능력을 설명할 수 없어요. 거울은 18개의 육각형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조각은 적외선을 전례 없는 정밀도로 반사하는 미세한 금 코팅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런 조각들이 함께 작동하면 완벽하게 정렬된 거울이 만들어져 달에 있는 벌의 열 흔적을 감지할 수 있을 정도예요. 적외선은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먼 행성의 생명체를 감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행성이 별 앞을 지날 때 별빛의 아주 작은 부분이 행성의 대기를 통과해 지구에 도달해요. 다양한 분자들이 특정 파장의 적외선을 흡수하여 웹이 매우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는 고유한 지문을 생성합니다. 이런 분자적 특성을 발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타오르는 서치라이트 옆에 떠 있는 반딧불이의 빛을 감지하려고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별 K218은 그것을 공전하는 행성보다 수십억 배 더 밝습니다. 하지만 웹은 행성 대기의 분자들에서 나오는 희미한 적외선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어요. K218b에서 디메틸 설파이드를 검출하려면 웹이 성능의 절대 한계에서 작동해야 했습니다. 이 분자는 매우 약한 적외선 신호를 생성하기 때문에 그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수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 관측이 필요했어요. 각각의 관측은 우주의 진공을 통해 120광년을 여행한 몇 개의 광자만을 포착했으며 다른 세계의 생명체에 대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웹의 가장 놀라운 업적은 아마도 놀라운 정밀도로 온도를 측정하는 능력일 것입니다. 망원경은 K218b가 정확히 화씨 120도의 표면 온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발견했어요. 이는 액체 상태의 물을 지탱할 수 있을 만큼 따뜻하지만 완전한 증발을 막을 수 있을 만큼 차가운 온도였습니다. 화씨 120도. 이 숫자는 너무 완벽해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아요. 데스밸리의 뜨거운 여름날 기온이고 편안한 온수 욕조의 따뜻함이며 열이 있는 사람이 감염과 싸우는 체온입니다. K218b에서는 이 온도 덕분에 전 세계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어요. 생명에 있어서 온도는 모든 것입니다. 너무 차가우면 물이 얼음으로 얼어붙어 생명에 필요한 복잡한 화학 반응을 견딜 수 없게 되죠. 너무 뜨거우면 물이 증기로 끓어 없어지고 생명 없는 사막만 남게 됩니다. 과학자들이 골디락스 존이라고 부르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범위는 놀라울 정도로 좁아요. 지구는 태양 주위의 이 영역 거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어 수십억 년 동안 생명체가 번성할 수 있게 해준 우주적 우연입니다. 하지만 K218b의 완벽한 온도는 우연이 아니에요. 이는 별의 에너지와 대기 화학 사이의 섬세한 균형의 결과로 지구상의 어떤 것보다 더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이 행성은 적색 외성을 공전하는데 공전거리가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 양과 거의 같아요. 이런 우주적 우연의 일치는 K218b가
120광년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우리 세계와 동일한 열적 환경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소 대기는 이 완벽한 온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지구의 얇은 질소 대기와 달리 K218b의 두터운 수소 대기는 행성을 덮는 담요처럼 작용하여 열이 빠르게 우주로 방출되는 것을 막습니다. 수소 분자들은 적외선을 가두어 온실 효과를 만들어내어 행성을 따뜻하게 유지해요. 행성의 조석 고정으로 인해 햇빛을 전혀 받지 못하는 밤 쪽도 따뜻하게 유지되죠. 디메틸 설파이드. 이름만 들으면 화학 용어로 혀를 꼬이게 하는 것 같지만 이 세 단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견을 나타내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K218b 대기에서 이 분자를 발견했을 때 알려진 어떤 비생물학적 과정으로도 생성된 적이 없는 무언가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 그 자체의 특징을 발견한 것이었어요. 지구상에서 디메틸 설파이드는 살아있는 생명체에 의해서만 생성됩니다. 바다의 식물성 플랑크톤은 신진대사의 부산물로 이 분자를 생성하고 이를 대기 중으로 방출하여 구름 형성과 날씨 패턴에 영향을 미쳐요. 해양 박테리아, 특정 유형의 조류, 심지어 일부 식물조차도 정상적인 생물학적 과정의 일부로 디메틸 설파이드를 생성합니다. 하지만 지질학적 과정이나 화학 반응, 무생물 시스템이 이 분자를 생성하는 것은 관찰된 적이 없어요. K218b에서 디메틸 설파이드를 검출한 것은 과학자들이 바이오 시그니처라고 부르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혁명적입니다. 바이오 시그니처는 생명체에 의해서만 생성될 수 있는 분자예요. 분자의 화학 구조는 생물학적 복잡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디메틸 설파이드는 메틸기가 포함된 탄소에 결합된 황원자로 구성되며 이런 조합을 생성하려면 특정 효소가 필요해요. 이런 효소들은 수십억 년에 걸쳐 지구에서 진화했으며 지구의 대기 화학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황순환의 일부로 발전했습니다. K218b에 비슷한 분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곳의 생명체가 정교한 생화학적 경로를 진화시켰음을 시사해요. 과학의 세계에서 확실성은 희귀하고 귀중한 자산입니다. 과학자들은 확률, 통계적 신뢰 수준, 오차 한계에 대해 이야기해요. 그들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위험을 분산하고 진술의 정확성을 보장하며 불확실성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K218b에 대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그 숫자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을 말해주어서 가장 보수적인 과학자조차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디메틸 설파이드 신호가 실제일 확률은 99.7%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면 동전을 1000번 던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한 번 던졌을 때 앞면이나 뒷면이 나올 확률은 50%예요. 하지만 1000번의 동전 던지기 중에 997번 앞면이 나올 확률은 너무 작아서 우주의 전체 역사를 통틀어 우연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과학자들이 K1텔b에서 생명체를 발견한 것에 대해 통계적으로 신뢰하는 수준이에요. 신뢰 수준은 시그마 탐지라고 불리는 정교한 통계 분석을 통해 결정됩니다. 입자 물리학과 천문학에서 과학자들은 시그마 레벨을 사용하여 신호가 무작위 노이즈가 아닌 실제 발견을 나타낼 가능성을 측정해요. 새 시그마 감지는 신호가 실제일 확률이 99.7%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000분의 3의 확률로 오경보예요. 이는 새로운 아원자 입자를 발견하고 중력파의 존재를 확인하고 현대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을 검증하는 데 사용되는 통계적 임계값과 동일합니다. K218b의 외계 하늘 아래에는 우리 태양계의 어떤 것과도 다른 바다가 있어요. 그것은 물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파괴할 수 있는 압력 하에서
수소와 물이 혼합되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수소 바다는 알려진 우주에서 가장 생명체에게 친화적인 환경일지도 몰라요. 바다는 K218b의 독특한 대기 화학으로 인해 존재합니다. 이 행성의 수소 대기는 표면 위에 떠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것은 액체물에 녹아서 순수한 물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온도와 압력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용액을 만듭니다. 이 수소물 혼합물은 거의 빙점에서 섭씨 150도 이상까지 액체로 존재할 수 있어 생명체가 번성할 수 있는 매우 다양한 환경을 제공해요.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는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으며 그 압력은 표면보다 거의 1000배나 더 큽니다. 대부분의 생명체는 세포 구조가 붕괴될 수 있는 압력 때문에 이런 깊이에서는 생존할 수 없어요. 하지만 K218b에서는 물속의 수소가 자연적인 압력 완충 장치처럼 작용하여 깊은 곳에서도 훨씬 낮은 압력에서도 액체가 물과 비슷한 특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수소 바다는 또한 외계 행성의 생명체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를 해결해줘요. 바로 대기 손실입니다. 지구의 대기는 천천히 우주로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수십억 년 후면 우리 행성은 화성처럼 공기가 없는 곳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K218b의 수소 바다는 거대한 대기 저장소처럼 작용해요. 수소가 우주로 사라지면 바다에서 더 많은 수소가 녹아나와 이를 대체하게 되고 잠재적으로 수조 년 동안 안정적인 대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수소 바다의 화학적 성질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생명체의 가능성을 열어줘요. 수소는 생물학적 과정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생명체는 바다 자체에서 문자 그대로 호흡할 수 있습니다. 지구상의 일부 박테리아는 수소를 대사할 수 있지만 대기 중에 수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한적이에요. K218b에서는 수소 호흡 생명체가 주요 에너지원이 사실상 무제한임 환경에서 번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수소 바다가 우리의 기존 탐지 방법으로는 완전히 감지할 수 없는 생명체를 지탱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생명체에 대한 전통적인 탐색은 식물과 조류와 같은 산소를 생성하는 생명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K218b에서는 주요 생명체가 수소를 대사하는 생명체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들은 전혀 다른 화학적 특징을 생성할 수 있어요. 웹에서 감지된 디메틸 설파이드는 수소 화학에 기반한 외계 생태계의 수많은 생물학적 특징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바다의 깊이는 여전히 미스터리예요. 컴퓨터 모델에 따르면 그 깊이는 수백 킬로미터에 달할 수 있으며 이는 지구상의 어떤 바다보다 훨씬 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소와 섞인 이 막대한 양의 액체물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다양한 생태계를 품고 있을 수 있어요. 안정적인 온도와 압력 조건은 지구에서는 불가능한 방식으로 생명체가 진화할 수 있게 하며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의 복잡성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K218b의 발견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우주의 생명체들이 가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어요. 수소가 풍부한 슈퍼지구의 대기에서 생명체가 출현하고 번성할 수 있다면 우리 은하에서 잠재적으로 거주 가능한 세계의 수는 이전 추정치보다 수백 배나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은하계 별들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K218과 같은 적색 외성들이 갑자기 외계 생명체 탐사의 주요 타깃이 되었어요. 그 의미는 엄청났습니다. 결국 우리는 지구의 쌍둥이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었어요. 우리는 지구의 이상한 사촌들을 찾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였죠. 너무나 이질적인 환경에서 번성하고 있어서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하는 그런 세계들을 말입니다. 마두산 박사가 자신의 연구 결과를 세상과 공유할 준비를 하면서 그는 깨달았어요. 그 12월 아침이 모든 것이 바뀌는 순간
인류가 자신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역사적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라는 점을 말이죠. K218b의 수소 바다의 발견은 거주 가능한 환경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지구와 같은 세계를 찾지 않아요. 우리는 지구보다 더 나은 세계를 찾고 있습니다. 적색 외성 주변의 슈퍼지구의 수소 바다에서는 생명체가 단순히 생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구의 생물권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보일 정도로 번성할 수도 있어요. 우주에서 생명체에게 가장 친화적인 환경은 어쩌면 우리의 경험과는 가장 다른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